미국 학교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한국 엄마가 장염을 앓았던 딸을 위해 싸준 도시락 하나가 미국 학교 전체를 바꿔놓았는데요. 항상 수업 시간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던 작은 동양인 여자아이는 갑작스런 스타가 됩니다. 고작 도시락 덕분에 학교 최고 인기 스타가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희입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다가 남편 회사의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남편 정민수는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다가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으로 스카웃되어 개발자로 일하게 됐죠. 딸 소은이는 10살,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소은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미국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오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제가 집안에서는 영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 문화는 잘 몰라 소은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첫날,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고 넓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한적했죠. 소은이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저는 그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이를 데리고 학교에 등록하러 갔어요. 학교 건물은 한국의 학교보다 낮고 넓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복 없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있었고 운동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웰컴, 미세스 최, 소은.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학교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과 너무 다른 교육 환경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존중해주는 모습이었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 급식 시간에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식판에는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가 가득했죠. 물론 채소와 과일도 있었지만 한국 급식처럼 영양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게 매일 제공되는 급식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학교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은이가 잠든 후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죠. 여보, 미국 학교는 모든 게 자유롭고 좋은데 급식이 너무 걱정돼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윤희야, 내가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 하지만 조금만 지켜보자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그날 밤 소은이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게 섰습니다. 소은이의 첫 등교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소은이는 긴장한 탓인지 몇 숟가락 겨우 입에 댔죠. 등굣길에서 소은이의 작은 손을 꼭 붙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소은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뭔가 허전한 마음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첫날 하교 후 소은이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새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도 친절하다며 좋아했죠. 하지만 급식 이야기만 나오면 소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피자와 치킨 너겟, 감자튀김이 나왔는데 너무 기름져서 몇 입 먹다가 남겼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음식에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소은이의 급식 불평은 심해졌습니다. 채소는 양상추 몇 장이 전부였고 김치도 없고
과일도 설탕에 절인 과일 캔이 대부분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소은이는 학교 급식 시간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영양사 선생님이 균형 잡힌 식단을 짜주던 학교 급식이 그리웠던 거죠. 소은이의 얼굴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변비도 생기고 입맛도 없어졌죠. 제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남편에게 상의했지만 그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소은이가 급식 직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에 누워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함을 안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소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보건실 침대에 누워있었고 학교 간호사는 응급실로 데려가는 게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급성 장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기름진 음식 섭취와 낯선 환경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소은이는 그날 밤 내내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저는 구토하는 아이 등을 두드리며 밤새 눈물을 훔쳤죠. 이국 땅에서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사흘 동안 소은이는 미음과 죽만 먹으며 회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깊은 자책과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아이를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소은이가 잠든 틈을 타 부엌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남편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남편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희 엄마가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던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소은이에게 한식 도시락을 싸주기로요. 소은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둑한 부엌에서 불을 켜고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통은 밥과 반찬을 따로 담을 수 있는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이사 올 때 이 도시락통을 가져올지 말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마트에서 사온 재료들로 정성껏 요리했어요. 불고기는 전날 밤에 미리 양념해 두었고 계란말이는 소은이가 좋아하는 대로 설탕을 조금 넣었습니다. 주먹밥은 참기름을 살짝 바른 김으로 감싸고 속에는 참치와 마요네즈를 넣었죠.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넣어 색감도 챙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여기던 일상이 이곳 미국에서는 마치 특별한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소은이는 도시락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표정에서 잠시 한국이 그리웠던 마음이 느껴졌죠. 소은이는 조심스레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배웅하며 저는 친구들이 도시락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미국 아이들은 보통 종이봉투에 샌드위치를 가져가는데 우리 도시락은 너무 튀어 보였거든요. 오후 3시 소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은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손에는 텅 빈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어요. 흥분한 목소리로 소은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오늘 제 도시락을 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에밀리가 주먹밥 하나를 맛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더 달라고 했다니까요. 불고기는 조씨가 다 먹어버렸고 계란말이는 5명이 나눠 먹었어요. 내일은 더 많이 싸주실 수 있어요? 소은이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소은이가 오히려 한국 음식으로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도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소은이뿐 아니라 그 친구들의 목까지 계산해 도시락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소은이는 매일 빈 도시락통을 들고 돌아왔고 때로는 미국 친구들이 적어보낸 감사 메모도 가져왔습니다. 유니맘, 당신의 음식은 최고예요.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를 보며 웃음이 나왔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소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영양사 선생님이 제 도시락을 보셨어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내셨다니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학교 급식 담당자인 캐런 존슨이 소은이의 도시락을 보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외국 음식이라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캐런 존슨이었어요. 딱딱한 목소리로 그녀는 학교 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급식을 먹어야 하며 외부 음식 나눠 먹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세스 최, 한국 음식 같은 것은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알레르기나 식품 안전 문제도 있고요.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캐런의 딸 제시카가 같은 반 친구라는 사실을 소은이에게 들었습니다. 제시카는 소은이의 도시락을 가장 맛있게 먹었던 아이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시카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한국 도시락을 싸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캐런의 강한 거부감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은이의 도시락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 약 2주 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학교 급식 문제와 외부 음식 반입에 관한 논의였죠.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혼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 당일 학교 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캐런 존슨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근 몇 주간 급식 참여율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학생의 한국 도시락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캐런은 차갑게 저를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최소 인원수 미달로 예산 삭감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몇몇 학부모들이 저를 힐끗거리기 시작했죠. 한식은 한국에서나 먹지. 왜 미국까지 와서 유난을 떠시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 급식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요. 동양의 미꾸라지가 맑은 물을 진흙탕으로 만든다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그 말에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모두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소은이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며 생각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균형 잡힌 영양식입니다. 밥과 다양한 채소, 단백질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제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한식의 영양학적 장점과 일주일 전 소은이의 담임 선생님이 오히려 한식 덕분에 아이들 혈색이 좋아졌다고 칭찬한 이야기도 전했어요. 제 도시락 레시피를 물어보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들도 아이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 마음에 응답했을 뿐이에요. 놀랍게도 제 말이 끝나자 여러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소은이의 도시락 덕분에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며 고마워했고, 다른 아빠는 최근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양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몇몇 학부모들이 다가와 한식 레시피를 물어왔습니다. 그 순간 캐런이 저를 노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 회의가 끝날 무렵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존슨 박사가 조용히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는 학교의 급식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의 비만과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은 한 달간 한식을 학교 급식 메뉴로 시범 운영해보는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캐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대 의견을 내려 했지만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이 제안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80%가 넘는 학부모들이 한식 급식 시범 운영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학교 급식의 메뉴 구성과 영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제 심장은 기쁨과 책임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첫 주 메뉴는 제가 직접 기획했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잡채, 비빔밥 등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식 메뉴로 구성했습니다. 학교 주방을 빌려 미국인 조리사들에게 한식 조리법을 직접 가르쳤죠. 그들은 처음에는 생소한 재료들에 당황했지만 곧 한식 조리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첫날 급식실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맛보다가 이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잡채는 첫날부터 인기 메뉴가 되었고, 김치는 의외로 용감한 아이들 사이에서 도전 과제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런데 급식실 한쪽에서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캐런의 딸 제시카가 비빔밥을 조용히 맛있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시카는 또래보다 체격이 훨씬 큰 소아비만 학생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과체중으로 인한 또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고 급식 담당자인 엄마 캐런조차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식 급식은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참여율은 오히려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식의 균형 잡힌 영양소 덕분인지 활기를 찾았고 집중력도 향상되었다는 선생님들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시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한식을 꾸준히 먹은 제시카는 한 달 만에 무려 10kg이 빠진 것이죠.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담임 선생님은 제시카가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학교 급식실을 점검하러 갔을 때 캐런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적대적인 태도에 긴장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캐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세스 최,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내 딸이 한식으로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캐런은 자신이 혼자 딸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딸의 식단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한식에 대한 자신의 반감은 사실 귀찮음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캐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타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저도 미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녀도 결국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라는 점에서 같았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캐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식 급식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캐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닌 동료가 되었고 한국과 미국의 좋은 식문화를 결합하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캐런과의 화해 이후 학교 급식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런은 자신의 딸 제시카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후 한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녀는 30년 동안
미국 학교 급식만을 고수해왔던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캐런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한식 메뉴를 더 다양화하고 싶다며 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그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캐런과 급식실 직원들에게 한식 조리법을 차근차근 가르쳤죠. 처음에는 계란말이나 나물 반찬 같은 기본적인 메뉴부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는 이미 아이들의 입맛에 맞아 인기가 많았고, 비빔밥은 채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영양적으로도 우수했어요. 특히 당근, 시금치, 콩나물 등 다양한 나물을 넣은 비빔밥은 색감도 예뻐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급식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오뎅볶음, 진미채, 소세지 볶음, 떡볶이, 만두 등 더 다양한 메뉴도 도입되었어요. 소스나 양념도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절했습니다. 매운맛은 줄이고 단맛은 조금 더 강조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 본질은 한식의 균형 잡힌 영양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런은 계란말이를 만들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평생 햄버거만 만들던 내가 계란을 말게 될 줄이야. 그녀의 말에 우리 모두 크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의 변화와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런은 이제 한식을 단순한 외국 음식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급식 메뉴가 변화하면서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급식 참여율은 90%를 넘었고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졌어요. 특히 체중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한식을 먹으며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학교 급식의 성공은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었어요. 미국 학교에 부는 한식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인근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의 사례를 다른 학교에 소개하고자 했죠.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소은이 하나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는 많은 아이들의 식습관과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니까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멀리 타국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한식 급식이 학교에 정착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새학기 등록률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증가분의 대부분이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세스 최 학부모들이 전학 사유로 한식 급식을 적어 넣었다니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 소은이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과 소은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우리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학교 보건실의 통계 자료도 눈에 띄게 변화했어요. 한식 급식 도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소화기 질환으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 수가 40% 감소했습니다. 또한 비만 학생들의 평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특히 캐런의 딸 제시카는 이제 또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체격이 되었고 학교 체육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학교의 변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 엄마의 도시락이 바꾼 학교 급식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제 사진과 인터뷰도 함께 실렸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지역 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했어요. 한식 급식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학교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급식 변화의 영향은 학교 밖으로도 확산되었어요. 지역 마트에서는 김, 고추장, 된장 같은 한국 식재료 코너가 신설되었고 한국 음식점도 두 곳이나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캐런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차림새로 와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시카가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자신감도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체중 때문에 괴롭힘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캐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식에 보였던 적대감이 얼마나 무지해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제 그녀는 학교 급식부장으로서 한식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 건강급식 모델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우리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우리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한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관계자는 감탄하며 이런 변화가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보여준 편지도 기억에 남아요. 편지는 학교 신문에 실린 소은이의 글이었는데 우리 엄마의 도시락이 바꾼 학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은이는 그 글에서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미국 학교에 가져가는 것이 창피했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썼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소은이가 아픈 그날 정성 들여 준비한 첫 도시락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저는 오히려 더 강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우리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존재가 되었어요.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매일 학교 급식실에서 한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을 볼 때입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엄마로서, 한국인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학교에 한식 급식이 정착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던 날, 한 학부모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소화비만이 심한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학교 급식으로 아이가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다며 집에서도 한식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 질문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레시피 몇 개를 종이에 적어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비슷한 요청이 늘어나면서 학교 가정 실습실을 빌려 소규모 요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간단한 나물 반찬 만들기였어요. 10명 정도의 엄마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저도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낯선 음식 문화를 배우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는 2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찾아왔고 이웃 학교 학부모들까지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곧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장소를 옮겨 정기적인 한식 요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단순히 비만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점차 한식 자체의 매력을 느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주말에 미리 반찬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활용하는 한국식 식단 관리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업 내용도 점차 심화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 요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김치와 장아찌 담그기까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손맛을 이제는 미국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캐런도 제 수업의 열성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 미국식과 한국식을 접목한 새로운 급식 메뉴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어요. 김치 타코, 불고기 샌드위치 같은 메뉴는 아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리 수업은
제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는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남편과 소은이가 마중 나온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그저 소은이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의 정성과 맛이 담긴 음식들이 미국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학교를 바꾸고 미국 사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식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린 유니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도 뿌듯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